안녕하세요. 병의사당의 강경리입니다. 오늘은 모양이 비슷한 한자 7번째 시간이에요. 모양이 비슷한 한자들 한번 구분해 볼까요? 첫 번째 한자 시작 한번 할게요. 자, 얘는 술에 차라고도 읽고 거라고도 읽는 한자인데요. 자, 언제 차가라고 읽고 언제 거라고 읽을까요? 네, 맞아요. 차라고 읽을 때에는 기계가 움직일 때 그렇게 구분을 하고요. 사람이 움직일 때는 인간이 움직일 때는 거라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기계의 모터로 움직이는 자동차나 기차나 이럴 때는 차라고 있지만, 인력거나 자전거라고 표현할 때는 거라고 있습니다. 한자는 같은데 발음이 다르니까 구분하시고요. 수레의 모습을 그린 한자에서 수레차, 수레건데 우리가 쉽게 구분하자면 이게 이제 수레에 있는 가운데 부분이고, 이건 바퀴를 상징하는 한자예요. 위아래 바퀴, 이거는 수레 본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레에다가 위에 무엇을 붙였어요? 부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덮다라는 모양을 가진 한자잖아요. 덮어요. 자, 그러면 이런 수레를 덮어 다니는 사람들, 위장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군인입니다. 군사군자예요. 적에게 어떻게 보여지지 않기 위해서 덮어 다니는 군인들을 상징하는 한자여서 위에 있는 한자에 덮다를 쓰고 아랫부분에다가 수레를 써서 수레를 위장하는 군인이라고 외우시면 상당히 편하게 외우실 수 있어요. 구분하십니다. 두 번째가 오늘 제일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천천히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천간무라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천간무 그러면 천간지지 제가 영상을 올린 것처럼 갑을 병정 무 할 때 몇 번째예요? 갑을 병정 무 다섯 번째죠. 그때 쓰는 천간무라고 있는데 원래는 무성할 무자의 원자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에 창과자라는 한자가 들어가 있고, 이쪽 부분에다 무성하다 초목이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을 그려서 쑥쑥 자라는 초목을 생각하시면 돼요. 쭉 자란 초목 무에서 무성할 무인데 이걸 천간무로 써버리니까 나중에 정말 무성할 무자는 위에다가 풀초를 붙여서 이렇게 풀초를 붙이고 아랫부분에다가 쓰면 이거는 무성할무라고 읽고, 아닌 거는 그냥 천간무라고 읽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시면 무성한 초목 모양이어서 초목이 잘 자랐고 그거를 뭘로요? 창이나 날카로운 도굴로 이렇게 이제 잘라내려고 그 모습을 상징했다고 하고, 또는 창처럼 뾰족뾰족하게 아주 잘 자란 초목이라고 보셔도 돼요. 두 번째는 개술자인데요. 얘는 지지에서 개띠를 상징하는 한자죠.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술 할 때 개술자의 술자인데, 여기에서는 잘 보시면 똑같이 창과를 쓰고 이쪽 부분에다가 이렇게 썼는데, 얘는 원래 도끼월자에서 변형된 한자인데 방금 제가 도끼월을 이렇게 쓰면 도끼월이라는 한자예요. 이 월자에서 이자를 이쪽으로 옮긴 거죠. 위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도끼월자에서 왔던 한자인데, 이 개띠 있던 시간이 이제 9월 정도 되고 초목이 무성할 시기도 되고 해서 시기별로 이렇게 초목을 베어야 되는 벌초시기라는 시기를 상징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시간 때문에 개띠로 썼지 원래 얘는 도끼월자에서 온 한자고 개하고는 관련이 없는 한자였어요. 근데 나중에 천간지지에서 개수를 쓰다 보니까 우리가 개라고 외우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설명이 어려워요. 그냥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여기에 보시면 한이를 포인트니까 개가 몇 마리 있다 이렇게 외우시면 좋겠어요. 네, 한 마리 있다 이렇게 한일이 있으면 개 한 마리 술 해서 개술 이렇게 좀 외우시면 편합니다. 다른 여탄 거 다른 거 없고 일단 기억을 해야 되니까 개 한 마리 개술 이렇게 외우시기 바래요. 세 번째 이룰 성자를 보시면 똑같은 한자에 여기에 뭐만 추가되냐면, 자, 이거 한자가 하는데 얘는 장정정이라는 한자인데, 장정이라는 말은 뭐냐면
성인 남자를 뜻해요. 그래서 장정정자를 쓰는데 우리가 보통 쓸 때 이렇게 쓰고 얘를 한 번에 쓰니까 획순이 하나인 줄 아는데 두 개예요. 그래서 하나, 둘 따로따로 쓰시고 창과 쓰셔야 되는 게 원 규칙이고요. 이 부분에 있는 한자 장정이에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장정은 다 큰 어른 남자기 때문에 다 컸다라는 말로 캐치를 해서 얘는 일울성 성인성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장정이 군대에 가서 창 들고 전쟁도 하고 일도 하고 하기 때문에 다 컸다 할 때 일울성자가 되겠습니다. 장정정을 꼭 외우셔야 돼요. 얘는 지킬 수 별자리 숫자인데 이런 장정이 창을 들고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한자가 사람인자예요. 이렇게 사람인자. 사람인 보이시죠? 그래서 사람이 창을 들고 어떤 것을 이렇게 성곽을 지키고 있더라 해서 지킬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킬수 얘는 장정정해서 모양이 비슷하지만 구분하는 방법을 잘 보시면 정관무, 개술, 일울성, 수자리수의 비슷한 것들을 좀 보시고 구분하시면 쉽게 할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보시면 아름다울 가, 갈왕, 살주가 나오는데 첫 번째 볼까요? 아름다울 가자에서는 이 뒤에 있는 한자가 홀규라는 한자예요. 홀이 뭐냐면 옛날 관직을 받으면 임금한테 받았던 마패예요. 이 사람은 어떤 관직에서 옥 종류, 색깔, 재질, 가격이 다 틀려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관직을 받을 땐 좋은 홀을 받겠죠. 마패를. 그래서 아주 멋진 아무나 받을 수 없는 홀이기 때문에 좋은 것 해서 앞에 사람이 홀을 받아왔네 좋은 거네 해서 좋은 것에서 아름다울 가가 됩니다. 아름다운 여자는 오래 살지 못한다 라는 사자성어 있는데 무엇인가요? 네, 가인방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아름다울 가자는 홀규, 마패가 아름답고 좋고 아주 비싸더라 라는 말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랑자를 보시면 앞에 있는 한자는 걸어가다에 또 단일행자에 반절해서 무조건 움직이다가 되고 뒤에 있는 한자는 주인 주자니까 누가 간다고 외우시면 좋겠어요. 네. 주인이 간다. 우리 주인님이 가신다 해서 갈왕, 왕복할 때 쓰는 왕자인데요. 여기에 주 발음을 하면 좋은데 왕 발음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 어떤 책을 보면 원래 얘는 점이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왕이 가신다라고 해서 갈왕이라고 했을 건데 사람들이 후손들한테 전해지면서 왕자를 감히 쓸 수 없다라고 해서 점을 첨가한다. 필요 없이 점을 추가한 것이다 라는 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참고하시고요. 왕이면 참 좋겠는데 왕을 그대로 쓸 수 없어 점을 해서 그냥 주인 주지만 주인이 가신다 이렇게 해서 가로왕으로 하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 진짜로 이제 주인이 나오고요. 주인 주자를 발음해주고 앞에 사람인을 써서 사람이 그 다음 주인이 살더라 해서 우리 의식주 할 때 주택 할 때 주자입니다. 주인이 살다 사람이 살다 해서 살주 구분을 살짝 잘 하시고 한번 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네 번째 보시면 구름은 눈설 구할수로 할 건데 첫 번째 구름은 자에서 비유는 뭘 상징하는 부수예요? 날씨입니다. 제가 비하고 관련된 날씨와 관련된 영상도 올렸으니까 한번 보세요. 자, 날씨고요. 아래에 있는 건 말할 운자예요. 말할 운. 우리가 추운 겨울에 밖에서 말하면 내 입에서 입김이 막 나오죠. 그 입김 같은 수증기 같은 덩어리를 우리가 구름이라고 해요.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수증기를 그려서 구름은 이렇게 표현하고요. 아래 있는 눈설자 볼게요. 이 한자도 날씨에다가 이걸 상징했는데 이건 손 모양이기도 하고 빗자루에서 왔다고 해서 비해자의 아랫부분이에요. 그래서 비해자를 좀 쓰면 어려운 한자인데 우리 빗자루 해자예요. 요즘은 뭐 청소기가 있지만 그래서 이 빗자리로 이런 비로 쓸어야 되는 날씨가 눈이다 해서 눈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구할수를 보시면 필요할 숫자예요. 우리가 수요와 공급할 때 나오는 숫자인데 이 아랫부분에 있는 한자가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모습이에요. 말리을이라고 해석하시면 안 되고 비가 내리는 모습을 그려서 우리 농경사회에서 비가 필요하죠. 엄청 필요하죠. 비가 안 오게 되면 농사가 안 되고 너무 많이 와도 안 되고 그래서 비는 필요하다라는 말에서 구하다. 필요하다. 구할 숫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랫부분에 무엇이 왔느냐에 따라서 구분을 좀 하시면 편하죠.
자, 한자 보세요. 계속 보시다시피 한자는 어떤 자와 어떤 자가 결합해서 어떤 건 뜻을 담당하고 어떤 건 음을 담당하니까 그것만 잘 구분하시는데 기본은 부수 214자를 외우시는 거예요. 부수 영상 꼭 반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옛꼬에다가 풀초에서 괴로울 꼬, 쓸 꼬가 되고 얘는 만약약인데 설명 들어보시면 풀초예요. 오랠 꼬자, 오래된 꼬자예요. 풀이 오래되면 쇠다고 표현하는 것처럼 풀이 오래돼서 먹기가 불편하고 먹었다 쳐도 맛이 없이 쓴맛이 나요. 그래서 얘는 쓸고 그 쓴 것을 먹으면서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괴로울 꼬자가 되겠습니다. 풀이 오래되어서 쓰고 그걸 먹었더니 괴롭다 해서 괴로울꼬 이렇게 하시면 돼요. 쓸고 괴로울꼬. 두 번째 만약약자는 같을약도 되는데 같을약으로 설명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풀초에다가 아래가 오른손 우자잖아요. 오른손으로 풀 종류 중에서 같은 것끼리 구분을 지어놨더라. 풀 덩어리에서 오른손을 사용해서 같은 것끼리 나누어서 같을약인데 나중에 그 같은 것들이 뭔가를 하다 해서 우리가 어조사인데 만약약이라고 표현했는데 거의 같을 약자가 원 뜻이에요. 그래서 진짜 비슷하니까 구분하세요. 여섯 번째는 세 개를 구분하실 건데 첫 번째는 계절계자에서 철계라고 표현하고 두 번째는 이라고 해서 오얏니라고 표현하는 한자고 세 번째는 막귤이자인데 첫 번째 자 벼화의 아들자예요. 벼가 다 자라면 1m 정도 돼요. 길이가. 그리고 아들자니까 아기인데 내 자녀의 키가 1m 정도 되는 막내예요. 막내. 그래서 막내개가 되고 벼화를 상징해서 다시 계절을 상징해서 막내개나 계절개, 계절 끝 해서 끝개 이렇게 표현하는 한자예요. 그래서 계절 개자로 보시면 되고요. 오얏니자는 오얏나무라는 한자는 오얏 자두나무를 상징해서 성씨 이씨들을 상징하는 이자입니다. 그래서 성씨 이씨인데 원래는 나무목에서 와서 오얏나무 이씨 자주나무 이자인데 성씨 이씨들이 쓰고 있는 거고요. 아래 막길 위자는 위에 벼하고 아래다가 여자를 써서 우리 벼가 있게 되면 벼가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고개를 숙이고 남자의 말에 잘 따르는 여자들이다 해서 뭔가를 맡기다 라는 말로 맡길 있자인데 좀 맡기다 의미가 별로 이렇게 좀 마음에 들진 않지만 원래 유래가 벼 고개 숙이듯 고개 숙이고 그 사람 의견에 내가 동조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맡길 위 우리가 위임장 할 때 쓰는 위자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말씀원이 똑같이 들어가고 설자 들어가서 우리가 많이 혼동하는 한자인데요. 앞에 말씀원 집어넣어서 말로 관계된 거고 뒤에 있는 한자들이 구분을 하는데 이 뒤에 있는 한자가 바로 몽둥이 수 연장을 상징해요. 도구. 그래서 도구를 들고 어떤 사람이 시키는 거에 따라서 착착착착 만들어요. 그래서 건설할 때 쓰는 설자예요. 베풀설, 만들 설자예요. 다시 한번 건설할 때 설자고 건설할 때 쓰는 도구고 시키는 대로 계획된 대로 만들기 때문에 건설할 때 쓰는 만들설, 베풀설자가 되겠고 세 번째 있는 이 두 번째 있는 한자는 말씀설인데 말씀설자는 의미 세 개나 돼요. 자, 내가 말을 잘해서 내 의견에 대해서 말을 잘해서 그 사람과 나와 서로 내가 그 사람을 달랠새 그랬더니 우리 둘이 셋이 기쁜 상태가 돼서 얘는 말씀설 달랠새 기쁠열이라는 한자가 되는데 앞에 말씀원으로 해고 뒤에 있는 한자가 맏형자에다가 입김이 막 나가는 모양으로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형이 말을 해요. 그래서 형이 열심히 말을 했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형이 동생을 달랬어요. 그래서 형과 동생이 싸우지 않고 기쁘게 되었다 해서 말씀설 달랠새 기쁠열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이 말씀설자는 위에 있는 한자가요. 이렇게 모아서 썼지만 말씀설을
이렇게 퍼져서도 쓸 수 있어요. 같은 자입니다. 그래서 8팔자 위에 오면 모아서 퍼져서 다 쓰기 가능합니다. 말씀설과 베풀설 꼭 구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모양이 비슷한 한자 해봤습니다. 자, 반복해서 보시고 구분하는 방법을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을 좀 해보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 부탁드립니다.